운동을 하는 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크기만 해서 다 좋은지 그건 좋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근육도 무게예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대중들이 피트니스 하면은 무조건 보디빌딩이나 아니면 뭐 선수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 삶을 추적해보면 알겠지만 운동 못해요. 다른 운동 못해요. 스포츠 같은 것도 못할 거고.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유연성 저하가 올 수밖에 없고요. 관절의 가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웨이트 트레이닝에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기 위한 운동에만 특화되어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그걸 추구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주 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골프, 야구 이런 것들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절대 그렇게 크게 만들지 않아요. 키우면 힘이 오히려 더 좋아져서 다른 운동할 때 도움이 되지 않나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극한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 얼마나 되죠? 근데 왜 그거를 그렇게까지 키워야 되죠? 그리고 반대로 진짜 극한의 상황에서도 정말 너무 큰 근육은 사실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아. 뭐 옛날에 그 뭐죠? 무슨 프로그램에서 피지컬 100인가? 거기서도 보면은 뭐 국가대표 뭐 선수들이 훨씬 더 크기는 크지 않지만 훨씬 더 잘 버티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근육량은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근육의 양보다는 질이라고 봐야 돼요. 얼마나 임팩트 있는 힘을 쓸 수 있는가 그 순간에. 그래서 그런 착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피트니스, 헬스 이런 관점에서 보디빌딩이랑 엮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적합한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게 피트니스와 헬스잖아요. 근데 보디빌딩은 다른 거예요. 무조건 벌크가 커야 되고 그 안에서 데피니션을 살려서 잘 갈라줘야 되고,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물남용이 되는 거고. 왜? 키우려면은 약을 써야 되고, 또 어떤 지방 제거를 하려면 지방 제거를 하기 위해서 또 약을 쓰고, 에페드린이라는 약을 쓰고, 그쵸? 이런 것들을 계속 사회적으로 그냥 옛날에는 한번 반기를 든 적도 있었지만 거의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 버리면 사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왜냐면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키우는데 더 집중을 하고 집착을? 아무래도 이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보디빌딩 대회가 없어졌잖아요. 뭐 전국체전이라든가 아시안게임에서도 잠깐 있었죠. 근데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IFBB 프로라 그래갖고 미국에서는 사실 약을 써갖고 대회를 하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진출한다든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옛날에 뭐 머슬매니아라든가 뭐 나바라든가 이런 대회들이 있잖아요. 이 대회들에서 이제 약을 안 쓰면 1, 2, 3등을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거 다 약을 썼던 사람들이 지금은 뭐 전설이라 그러면서 뭐 국가대표라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영상들을 찍고, 그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같이 딸려가는 느낌?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은 사실 재활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적합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근육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채널을 그런 것들이랑 단순 비교한다면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봐요. 자, 과한 근육이 안 좋다는 이유를 딱 찍어서 좀 설명을 해준다면? 일단 너무 큰 근육은요, 무게가 일단 나가요. 무게가 나간다라는 건 내 뼈에 당연히 영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육이 이 관절을 받쳐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큰 근육이 지지를 해주진 않아요. 오히려 그게 다 무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느 순간이라도 그 트레이닝에 몰입하지 않는 시점이 온다면 그건 다 지방이 될 수 있어요. 다 짐이 될 수 있고. 그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은퇴하면 전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42.195씩 뛰었던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또 42.195를 뛰어야 되나요? 은퇴하고 아니잖아요. 축구 선수들 운동량 많죠. 뭐 레슬링 선수들 운동량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가져갔던 운동량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질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과한 운동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한 근육도 안 좋은 거예요. 그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트레이닝을 지금 배워놓는다면, 계속 그 큰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트레이닝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그렇게까지 못해. 그것 자체가 몸은 길들여져 있단 말이야. 관성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7시간씩 운동했던 사람이 갑자기 한두 시간 운동하면 그게 몸이 받아들이겠어요. 그쵸? 그거 유지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근육 관리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적절한 운동이 중요해요. 또 제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드려요. 뭐 점핑, 런, 뭐 그다음에 아니면 뭐 스피닝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칼로리 소비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순간적이지만 과한 운동을 한다면 배고픔이 훨씬 증가해요. 그리고 그걸 안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점핑하고 죽을 때까지 스피닝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배고픔이 더 증가해 버려요. 그러니까 배고픔은 이미 증가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하던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심장은 어떻게 되죠?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행위를 그만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병행을 해줘야 되고, 그 병행해준 그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결국은 죽을 때까지, 즉 뭐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셔야 되는 게, 너무 큰 근육을 원하지 마세요. 관리하기 더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큰 근육에서 큰 힘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를 하죠. 왜냐면 어디 매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비가 밑에서 막 이렇게 받아먹으려고 그러고 있어. 매달려 있는데 오래 못 매달리잖아요. 무게가 있으니까. 악력이 다 받쳐줘야 되는데 그 무게를 어떻게 매달리고 있냐고요. 턱걸이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하체 무게 안 나가고 상체 발달돼 있고, 그쵸? 팔 짧고 긴 사람보다는, 그쵸? 이런 사람들이 오래 매달리잖아. 극한의 상황에서 그 사람들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큰 근육이 정말 오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중요하냐? 관절을 지지해주고 받쳐줄 수 있는 수준. 그 다음에 근육의 양보다는 사실 질이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운동하는 게 좋냐? 자기 수준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일단 자기 최대 근력이 뭐 운동 초급자라면 엄청 낮을 텐데 그 근력의 100%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50%를 써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50% 힘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어. 한 20%만 해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올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50%로 또 했어. 이제 이것도 이제 50% 오케이 또 올렸어. 근데 어느 순간에 정체기가 와요. 더 이상 안 올라가는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플래치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고원이라고 그러죠. 이 현상이 오면은 그냥 그게 지금 자기가 발현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그 시기가 오면은 보통 젊은 친구들 중에 잘못 기기울이면은 약을 쓴단 말이에요. 더 이상 정체가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훌쩍 넘어가 버려요. 한 두세 배 좋아져 버려요. 약을 쓰면 너무 쉽게 좋아져 버리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약물에 빠져드는 거예요. 왜 건강에 해롭고 일찍 죽고, 그쵸?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오는데 사람들이 쓰냐? 그걸 쉽게 넘어서기 때문이에요. 그 정체기에서는 뭐 더 높이지 않고 그냥 그걸 유지하는, 그게 최대 근력이에요. 그거를 다른 방법, 즉 외부 약물이나 다른 방법을 써서 넘으려고 그러면 바보죠. 당연히 무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약을 먹고 하고 키우면 오히려 또 몸이 망가질 수도 있겠네요. 완전 망가지죠. 망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젊었을 때 뭘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때를 즐기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겠죠. 당장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 뭐 저도 이제 무릎 수술을 했잖아요. 뭐 이런 것도 후회되고. 완전 후회하면서 살겠죠. 나중에. 확 늙어버리니까. 그리고 뭐 수명도 당연히, 기대 수명도 당연히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순간을 즐기자 뭐 이런 사람들은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보편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만의 영역이에요. 선수들은 선수들만의 영역이어야 되지 대중들한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걸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의 유튜브도 보면은 거의 근육이 이런 과한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자극적이니까. 뭐 마치 이 피트니스나 뭐 헬스 뭐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죠. 건강이나 적합함인데 적합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편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그냥 평균 수준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건강할 것이다 내지는 절대적으로 적합할 것이다가 그 눈높이가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약물을 한 사람들. 아니면은 약물을 안 했더라도 내추럴로라도 정말 7, 8시간씩 운동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정말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먹어야겠죠. 하지만 그쵸? 그게 먹는 게 힘들어갖고 약을 쓰는 거니까. 근데 엄청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쫙 빠져버리겠죠. 그쵸? 약을 안 먹는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도태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편화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양을 생각을 해보세요. 근육이 그렇게 커질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상상이 안 가요. 뭐 계란 한두 개 웃기지 마세요. 한 5, 60개씩 몇 끼니마다 먹어야 돼요. 계란으로 먹으려면.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다 뭐래요? 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추럴로 그 큰 근육을 만들었다. 믿을게요. 그래요. 믿을게요. 전 믿고 싶지 않지만 믿을게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엄청난 양을 먹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사실 이거는 안 나와요. 뭐 누가 돈 들여서 50만 원씩 내고 도핑을 하겠어요. 그쵸? 그거 뭐 도핑을 해도 시간이 흐르면 다 지나간 거는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가 안 했다 그러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결론은 과한 근육은 오히려 안 좋다는 거죠?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좋을 수가 없어요.